한때 최악의 재정난을 겪었던 인천시입니다. 때문에 인천시의 모든 관계자들이 허리띠를 조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인천시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꾀하면서 최근에는 재정이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또 인천시의 여러 묵은 현안들도 차츰 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인천 시대를 맞이한 민선 7기의 인천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보일 인천이 어떻게 변화돼 갈지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FM 스페셜 오늘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내세운 새로운 인천 특별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전문 기자 신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종환입니다. 예, 질문 있어요. 네. 지우개 따먹 깨보셨어요? 예전에 많이 왔습니다. 특별한 요령이 있습니까? 집중력? 집중력. 알겠습니다. 잠깐 가볍게 시작한 질문이었고요. 오늘 본 주제로 돌아와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제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 최근에는 박 시장이 인천시의 시정 목표와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을 지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묻고 시작을 하죠. 지금 보면은 취임한 지 100일하고도 한 20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평가가 어떤가요? 평가. 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의전을 대폭 간소화하거나 파괴하는 등 탈권위적인 모습과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원칙과 합리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취임 100일이 갓 지난 상황입니다. 사실상 임기 초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평가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적당한 시기예요? 평가 받기가? 아무래도 한 2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2년 동안이나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근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직무수행 지지율 보면 17개 광역시도에서 지금 꼴찌를 기록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34%의 직무수행 지지도를 기록하며 2달 연속 꼴찌인 17위에 머물렀습니다. 예.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여준 게 없었던 만큼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인천 특별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박남춘 시장이 지금 앞으로의 인천시정 방향을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민선 7기 인천시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5대 시정 목표를 핵심으로 내놓았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인천의 균형 발전, 대한민국 성장 동력 도시,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20대 시정 전략과 138대 시정 과제를 확정해 민선 7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제가 취임하는 날 300만 시민이 시장이 되는 그런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행사장에서 의전 간소화라든지 건의의식을 내려놓고 이렇게 좀 해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시민들께서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갖게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인천의 균형 발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좀 구체적이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5대 시정 목표가 뭔가요? 예, 말씀드리면 5가지 시정 목표를 세워서 그걸 이행한다는 건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은 말 그대로 인천 시민들이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시정 참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참여.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좀 모호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온 겁니까? 네, 인천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목표인데요. 공론화 기구를 상설 제도화하는 건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가 처음입니다. 공론화 제도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의 참여와 수기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관주도로 공공 갈등을 조정 해결할 때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인천의 균형 발전이었는데 그 도시 균형 발전은
어때요? 무엇인가요, 이게? 네,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추진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오래되고 낙후된 도시를 인천에서는 원도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갈수록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신도심과 원도심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이 균형 발전에 포함된 것이 어쩌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의 2호선 청라연장, 5호선 검단연장, 7호선 청라연장과 제2경인선 설립, 수도권 광해 급행철도인 GTX 비노선 착공, 인천과 안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착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인천시가 지금 이제 뭐 서해 5도도 있고 얼마 전에 뭐 공동어로구역 뭐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예. 동부가 평화번영의 중심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예.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으면서 대북 교류 사업을 인천시가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우선 서해 5도 남북 공동어로 구역과 관련해서는 북방 한계선 인근 백령도와 장산고 사이 해역에 시범 공동어로 구역 한 곳을 설정 운영하고 대청도와 연평도 사이 해역에서 두세 곳을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 5도 어장 면적을 최소 306제곱킬로미터 이상 확대할 방침인데요. 예. 그리고 현재 일몰 후에는 금지된 야간 조업도 일몰 후 3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등에 강력하게 건의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강화 교동평화 산업단지 조성,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 서해평화협력청, 유엔평화 사무국 유치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쉬운 것부터 해야죠. 저는 말라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의료기술이 발달돼 있고 약품이 좋으니까 뭐 그런 거는 인도적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하지만 우리 인천은요.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해야 할 일이 꽤 많아요. 공동어로 수역 같은 거는 군사회담에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천시만에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서해평화협력지대 이걸 통해서 해상공원 조성 문제, 한강하구 이용하는 문제 이게 다 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거기에 보조를 이제 맞춰서 가야 될 거고.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인천시의 시정 목표인 만큼 예산도 뭐 엄청나게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138대 시정 과제 실현을 위해 약 1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 민선 7기 임기 내에는 약 9조 8천억 원이 소요되고 국비 등을 제외한 시비는 1조 7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38대 과제 중 입법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32건으로 향후 관련 부처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자치 법규는 2019년까지 모두 완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일을 하려면 재정 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걱정을 하실 겁니다. 시정과제 총 138건 중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117건이고 비예산 사업은 21건입니다. 그 예산 사업에 대해서 추계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16조 원, 그중에서 제 임기 내에는 약 9조 8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투입되는 거냐 할 때 약 1조 7천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1조 7천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원 마련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박남춘 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철도망과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철도망이나 교통망 등을 확충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인천시가 국비와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국책 사업으로 가게 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업에 대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실현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단적인 예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014년에 인천발 KTX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개통 시기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남춘 시장이 이제 시정을 발표하면서 지역 여론이 어떤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뭐 좋다 나쁘다 뭐 괜찮다 뭐 이런 평이 나오기 마련인데 인천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인천 시민들의 각각의 의견을 말할 수는 없지만 몇몇 예. 시민단체 등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우선 인천의 주요 현안이나 장기 민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는 건데요. 이미 송영길 전 인천시장 때부터 추진해오던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이나 해사법원 인천유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김성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의 말 들어보시죠. 당장에 이제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던 현안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거나 구체성이 없어서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문제라든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 등 현안 사항과 관련해서 구체성이 없거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봅니다. 오래된 현안 중에 또 하나지 않습니까? 이게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것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요거를 이제 조기 종료를 추진 중이다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설성경 기자의 수도권 매립지 관련 기사부터 들어보시죠.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던 인천 서구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현재 이곳은 매립 종료 시점이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와 매립지 소유권 등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이 민선 7기 시정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수도권 매립지의 조기 종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 전처리 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매립지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 서구가 검토 중인 쓰레기 매립지 조기 종료 방안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립 종료의 조건인 대체 매립지 용역은 수도권 3개 시도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립지 연장에 합의하면서 쓰레기 매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언제쯤 종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데요. 이제 대체 매립지가 만들어지면 수도권 매립지를 조기 종료시키겠다. 종료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맞습니다. 박남춘 시장의 매립지 조기 종료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편입니다. 예. 하지만 박 시장이 혼자서 확정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합의를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박 시장은 취임 100일 인천시정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조기 종료에 대한 의지는 내비쳤지만 시기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부와 서울시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남춘 시장의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인천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첨다지리공구 매립지가 종료되는 대로 끝내도록 저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박남춘 인천시장 페이스북에도 어제 수도권 매립지 관련 현안에 대해서 뭐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 같은데 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매립지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내년 3월이면 수도권 대체 매립지의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요. 인천 시민의 요구와 이해를 얼마나 담아낼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한다는 건데 박 시장은 내년엔 인천시 환경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앞서서 얘기한 게 있어요.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했던 부분이에요. 네네. 인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번 박남춘 시장뿐 아니라 인천시장을 지내온 모든 시장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인 부분입니다. 갈수록 신도심과 원도심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제는 몇몇 원도심에는 사람이 떠나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전임 시장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정무 부시장을 중심으로 원도심 재생 정책을 펼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허종식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원도심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주도하는 시민 중심의 원도심 재생정책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뭐 여러 관련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인천시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3대 전략을 내놨는데요. 예. 특히 1883년 개항 후에 근대 역사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 개항장 일대를 체류형 문화체험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 사교클럽이었던 제물포 구락부와 전 인천시장 관사 등도 카페나 인문학 강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승기천과 굴포천,
이곳들을 이제 생태 하천으로 복원시켜서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원도심을 만드는 목표로 세웠습니다. 허종식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핵심이 있는 거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주민을 참여시키고 개항장에 있는 우리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훌륭한 시설물들을 다 활용하자. 그렇게 활용을 하면 내국인이나 외국인 인천에 왔을 때 문화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개방하고 시민들이 뭐 참여하고 이러면 좋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개방하는 것들 가운데에서는 좀 문화유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좀 나오는 말들이 이런 거 이 문화유산 완전히 개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는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통 협치를 강조해온 인천시가 역사학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한 건데요. 전 인천시장의 관사인 인천역사자료관이 대안도 없이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역사자료관은 인천시사편찬위원회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제물포구락부의 경우에는 시도 유형문화재인데 카페나 펍으로 활용한다는 건 이해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민선 7기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그러한 과정들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관광체육국장 면담을 요청한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풀 건지에 대한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시민사회가 이제 의견을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럼 인천시는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인천시는 한 발짝 머물러나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이 완전히 추진된 것이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건데요. 특히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입니다. 균형 발전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제 원도심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사회와 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계속해서 의견 수렴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인천시 재정이 지금 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재정 상황도가 어떻습니까? 일단 재정주의 단체는 지난해 이제 탈출을 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점차 안정세를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인천시는 내년에 시 채무 중 일부인 4,066억 원을 상환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 말 20.1%에서 18.7%로 낮아져 시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인천시의 내년도 본 예산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역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약 900억 원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민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천시가 중점을 뒀던 분야는 첫 번째로 원도심의 균형 발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박남춘 인천시장의 인천특별시대를 위한 민선 7기 시정계획과 전반적인 시정 상황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습니다. 신종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